지금 이제 중고급 시간인데 실제적으로 요리하면 조금 헷갈려요. 어렵다 이러시거든. 기초 과정을 들으시는 분은. 근데 기초 과정 선생님은 기초 과정만 이해 잘하시면 돼요. 근데 중고급 들으려면 사실 또 어렵게 들려지거든. 그것까지 이해를 다 하시려고 하면. 그래서 자기에 해당되는 그 과정에 집중해 주시면 좋고, 또 이해가 된다면 한꺼번에 다 이해하시면 더 좋습니다. 또 들어놓다가 나중에 또 중급 과정 할 때 또 듣게 되거든요. 그럼 훨씬 더 이해가 빠릅니다. 아, 근데 그 달서구 쪽에도 내가 이렇게 수업을 한두 시간 요리 하고 있는데, 그쳐서는 나눠서 합니다. 따로. 두 시간 이렇게 같이 듣는 게 아니라, 수강 신청해놓으면 기초과정 수강 신청했으면 기초과정만 듣게 하고, 중고급 과정 신청하면 중고급만 듣게 해요. 이거 기초 수업 못 듣게 만들어놨어. 저는. 그러니까 내가 좀 바꾸자고 건의해놨어. 아직까지 안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 대신에 내가 동영상은 그쪽 단체 타고 내가 올려주거든요. 그러니 좋더라고. 또 여 있는 것도 보거든, 그 사람들이. 우리 여 달서구 수상이 하는 거 보고, 그거는 진짜 전다 잘하던데 하면서 막 나한테 막 뭐라 한다고 또. 그래, 그게 아니고 그거는 이제 이렇게 들었으면 이 장점이 있다는 거죠. 한쪽 귀로 듣고 흘려도 나중에 들으니까 영 좋겠더라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상당히 장점이 있다. 그래서 또 이제 또 하나의 단점은, 또 이제 좀 고급 이제 하시는 분들은 거기서 더 좀 진도 빨리빨리 받고 좀 나갔으면 좋겠는데, 자꾸 이제 이 새로운 중급자들이 들어야 되실 분들이 들어오니까 자꾸 그 이제 이 발목 잡이는 그런 경우도 또 있는데, 또 이제 한 번씩 이제 이분들이 중급에서 꼭 아셔야 될 부분, 아까 제가 들은 거 있죠. 이것만 제대로 이해하시면 중급도 굉장히 진도를 빨리 나갈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만 딱 이해하면. 그래서 이 내용은 한 학기가 딱 끝나면은 기초도 하지만은 중급도 또 하잖아요. 하면 이 내용에 대해서는 꼭 네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이 내용이 진짜로 이 내용만 하려고 해도 시간이 좀 많이 걸려요. 많이 걸리는데 우리가 그 짧은 시간에 또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꼭 한번 말씀드리고, 한 두 주 정도는 이 내용을 말씀드려야 돼요. 그래도 사실 부족합니다. 한 시간씩도 안 되는데, 마음으로 50분 되면 끝내야 되는데, 그 짧은 시간 갖고 사실은 한 3주, 4주는 가야 되는데, 그래 이해되도록 좀 빨리 제가 이해하실 수 있도록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요것만 제대로 이해하시면, 그다음 책에 있는 내용들은 조금 더 뭐 말 그대로 쉽습니다. 쉽게 넘어가고, 그러면서 중급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 내용들은 좀 이해가 훨씬 빨리 갑니다. 진도를 좀 빨리 나가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책에는 우리가 어느 쪽이고 하면 69쪽입니다. 책에는 69쪽을 하겠는데, 자, 중급에서 가장 이 기본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초 과정이 가장 기초에서는 뭐라 했습니까? 음양오행, 자연이 변한다 하고 음양오행 상생상극놀이거든요. 그게 음양오행이라는 게 뭐라 했습니까? 자연이 변화하는 거라 했잖아요. 변화하는 과정, 그죠? 자연이 변화하는 것을 이제 명리학적으로 음양오행의 상생상극론이다라고 합니다. 그죠? 상생상극. 이제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뭐 얽히고 설키고 하는 관계, 이걸 이야기하는데, 여기에서는 지금 중급에서는 뭘 얘기하냐면, 그 기본적인 바탕을, 그죠? 그 기본적인 음양오의 상생상극에 서로 뭐 얽히고 설키고 그걸 바탕을 그대로 두고, 그 시스템 속에서 말만 달라집니다. 책이 69쪽에 나옵니다. 비급이라 해놔놓고 비견과 급제로 나누어졌고, 그죠? 동그라미 요거 보면 딱 나와 있습니다. 요거 딱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식상이라고 해서 식신과 상관으로 나누어졌고, 그 다음에 재성이라고 해서 편재와 정재로 나누어지고, 그 다음에 관성이라고 해서 편관과 정관으로 나누어졌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인성이라고 해서 편인과
정인으로 나누어졌습니다. 자, 이 비겁과 식상과 재성과 관성과 인성은 어디서 말이 나온 게 아니라 나와의 관계에서 나온 겁니다. 여기서 이 나란, 중국에서 나란 아까 이야기하는 일간이라고 했죠. 그 일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 일간은 여기를 말하죠. 여기 있는 글자와 각각의 관계. 이 관계란 뭡니까? 명리학적 용어로는 상생상극하는 관계 때문에 이렇게 나온 거예요. 어떻게 나온다? 나를 기준으로 해서 나와 오행이 같은 것을 비급이라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책에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책만 놓고 읽어보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어렵게 들려요. 아까 69쪽의 책에 보면 이 말이거든요. 나와의 오행이 같은 것은 비급이라 하고, 그죠? 거기서 음양이 같은 것은 비견이라 하고, 음양이 다른 것은 급제라 한다. 요렇게 이제 말이 만들어진 거죠. 여기는 이제 중급이니까, 중급요. 그 다음에 식상은, 여기 보면 이제 상생상극론이 나오죠. 동그라미 하나 놓고. 상생상극론이 나온단 말입니다. 그래, 나는, 아까 오행이라 했잖아요. 아까 오행, 5가지 오행의 기호를 붙여놨다 했습니까? 목, 화, 토, 금, 수. 그 중에 반드시 하나거든요. 반드시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거기서 음과 양, 음도 있고 양도 있죠. 목이라면 목에 음도 있고 양도 있고. 그러면은 몇 개 됩니까? 오행 5개가 음양으로 나누면 10개가 되겠죠. 그래, 10개 중에 무조건 1개가 들어가게 됩니다. 10개 중에 1개가. 각 오행마다, 그 5개인 오행마다 양도 있고 음양으로 나누어지니까 10개가 되는 거죠. 10개. 그죠? 이렇게 되는데, 요 중에 오행이 같은 것은 무조건 비급이라 하고, 그죠? 그 다음에 거기서 여기 음양까지, 여기 있는 글자와 음이면 양이면 양, 그 글자까지 같은 것은 비견, 그 음양이 다른 것은 급제라 한다. 이런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식상은, 이 동그라미 그래갖고 상생상극론으로 되어 있죠. 비급 이렇게 되어 있고, 식상 이렇게 되어 있고, 재성, 관성, 인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생하는 관계, 상생, 또 이렇게 상극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림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식상이라 하면 전부 내 기준이거든. 만들어지는 게. 나를 기준에서 식상은 내가 생해주는 것, 생해주는 글자를 식상이란다. 생해준다면 뭡니까? 오행이 생해. 그러면 내 기준에서 내가 비겁이라 하면 벌써 나와 같다는 전제입니다. 그죠? 저기 오행이 나와 같다는 전제가 비겁이 됐잖아. 그죠? 그러면 비겁이라는 그 오행 중에 목일 수도 있고 화일 수도 있고 토일 수도 오행 중에 하나일 거 아닙니까? 금, 수 이래서 오행 중에 하나일 건데, 식상은 비겁은 나와 일단 같으니까 비겁이 생해 주는 것, 식상. 그죠? 요거 생해 주는 것. 생해 주는 것을 식상이라 한다. 그 식상은 또 아까 이거 마찬가지로 음과 양이 같은 것은 식신, 음양이 다른 것은 상관, 이 말입니다. 이 말. 재성은 나와 같은 것에서 기준하니까 뭡니까? 내가 극하는 거였죠. 요건 안에 요거는 다이아몬드식 그림, 요거는 이제 이 극의 그림이거든. 극하는 거. 극한다는 것은 아직까지 기초에서는 상생상극을 안 했지만 이미 많은 분들 알고 계시니까, 상생한다는 것은 생자가 나타나는 거잖아. 내가 낳는다라는 거잖아. 낳는다는 또 도와준다는 개념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볼 때 극은
한 칸 건너서 그거 하는 관계도 그건 이 극자가 이길 극자거든요. 그래 내가 그 상대를 이긴다, 이기려고 한다라는 거거든요. 그 제식 표현은 놀부짓한다라고 표현하거든요. 이 비급은 이게 이제 목이라면 극받는 것 목이라면은 야가 화가 될 것이고 야는 토가 될 것이다 말입니다. 그럼 목은 토를 극한다. 그 극하는 건 재성이라 하는데 이 극하는 것은 재성이라 하는데 그 재성이라 하면 이미 내가 마음대로 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마음대로 하려고 한다. 그럼 반대쪽에 있는 그쪽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내를 마음대로 지가 관리하려고 하니까 내가 힘들잖아요. 스트레스 받을 수 있겠죠. 그죠? 그러한 관계다. 그러한 관계에 있는 상황을 재성이라 한다라는 거죠. 여기 또한 또 음양이 같은 것은 편자를 붙어서 편재, 치우칠 편자를 넣어서 편재라고, 음양이 다른 것은 정재라 하더라는 거죠. 관은 관성도 또 나와의 관계죠. 관은 오히려 이 관이 나를 극하는 관계다. 극한다. 조금 전에 내가 재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쟤는 내가 그를 마음대로 하려고 한다. 그죠? 마음대로 통제하려고 한다. 이거든. 이런 거다. 내가 책임지려고도 한다. 뭐 좋게 표현하면. 또 나쁘게 표현하면 이 멋이 꿈틀거리가 좀 찰락한데 내가 밟고 마음대로 하기도 한다. 이거거든요. 그게 이제 음양의 차이지만은. 그 반대적인 입장이죠. 관성은. 이 관성이 나를 마음대로 통제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관계는 어디입니까? 여기 있죠. 나를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관계를 관성이라 한다. 잠시만요. 여보세요? 어디요? 제가 조금 이따가 전화 드릴게요. 어디세요? 예, 예. 아니, 잠깐만, 제가 지금, 예, 예. 나중에 전화 드릴게요. 그래서 요거 이 입장을 관성이라. 그래, 관성은 아까 재와의 입장이 반대적인 입장이잖아요. 그죠? 그래, 관성은 어떻습니까? 내를 통제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관성은 나를 통제하려고 한다. 그래, 관성이 지나치면 내가 스트레스다. 이제 이런 거예요. 그래서 관성은 이제 그러한 입장에 나를, 직장에 가면 어떻습니까? 직장에 그 규율이 있을 거 아니에요. 사규, 이런 거. 우리나라에 어떻습니까? 국가에는 법이 있잖아요. 또 도로에 가면 도로교통법이 있고, 그죠? 거기서 경찰관이 잡으면 어때요? 관성에 의해서 내가 간섭을 받는 거예요. 그런 관계를 이제 관성이라 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인성은 나를 생해 주는 것. 그래, 이거 어떻습니까? 내 입장에서 보면 내가 한 개 주고 한 개는 마음대로 하려고 하고, 그죠? 그런데 한 개 주고 한 개 마음대로 하려고 하고, 또 내 입장에 보면 어떻습니까? 한 개 받고, 그죠? 나를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게 있고, 또 나도 받고, 주고받고죠. 주고받고. 내가 주는 만큼 주고 또 받은 만큼 받는다. 주고받는 개념이죠. 주고받고, 나와 같은 것도 있지만, 그 외에는 생해주고, 또 극해주고, 또 극받고, 또 생도 받기도 하고, 이거예요. 여기 생 받는다 하는 것은 인성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인성. 그 여기서 이야기하는 생과 생은 내가 낳고, 그가 나를 낳고, 여기에서는 식상을 낳았으니까 낳는 사람은 여자잖아요. 남자는 못 낳잖아. 낳는 사람, 그래서 여자한테서의 식상은
자식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한다. 이런 거예요. 그 여기서는 인성은 낳았으니까 나는 남자든 여자든 구분 없이 나를 낳아준 사람이잖아. 그래서 인성은 엄마이기도 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육친적 관계까지 다 나오는 거죠. 그래 이게 육친적 관계도 해야 되고 정신적 관계도 해야 되고 이걸 보고 삶의 수단도 알아봐야 되고 여러 가지로 알아보니까 굉장히 여기에 대한 비중이 굉장히 좀 많습니다. 그래 표현해 놓은 게 여기 지금 두 장에다가 표현해서 좀 압축해서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요래 해서 요걸 갖다가 이 육친 관계, 육신과 요거는 10개의 별이죠. 십성이라 한다. 요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요렇게. 이제 요걸 이제 해석을 하는 거죠. 이걸 만들어진다. 자, 이를 만들어 놨는데, 만들어지는 원리를 지금 이야기한 거예요. 만들어졌는데, 그래서 비계는 보시면 요 옆으로 납작한 거 요거 한번 보시면 됩니다. 비계는 어디에 되어 있습니까? 그 오행상 목이라고 표현해놔서 목, 그죠? 요건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해놨는 건데, 목이라고 표현해놓은 것은, 이 목은 또 목화 토금수로 해놨지만, 그 목은 목의 오행적으로 목의 성향이나 목의 정신적 성향은 우리 육신에서 이야기하는 이 비겁의 성향과 많이 닮았다. 목이 없다 하더라도, 그죠? 목이 없다 하더라도 그 비겁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오행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이 비겁만 독특하게 몇 개가 있거나 있으면은, 목의 성향의 기질도 갖게 된다. 이 말이에요. 제가 지금 혓바늘에 나 있어갖고 발음이 자꾸 좀 이상하다. 내가 이야기하거든요. 혓바늘 좀 나. 또 반대로, 목의 성향이라 하면, 내 명에 비겁이 없다 하더라도, 비겁이 나와 같은 놈이 없으면 나밖에 없지 비겁은 없잖아요. 없다 하더라도 목의 성향이 내 명을 딱 열어보면 좀 강하게 있으면은 그것 또한 비겁의 성향이 상당히 짙게 나타난다. 같다. 이렇게 보셔도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 그래서 여기 잠깐 보면 자 화살표 해놓은 거 요걸 육친과 십성이 만들어지는 관계를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만들어지는 관계. 자, 그래서 요 보면은 여기서 비견 급제 해놨죠. 그래서 육친은 해가지고 친구, 동료, 형제를 말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비견이 많다 하면 그 본질이 강하다. 삶의 어떤 그 성향의 삶의 본질이 강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급제는 해가지고 해놨죠. 질투, 경쟁심이 강하다. 요래 써놨습니다. 깨알같이. 또 뭐라 해서 급제는 재산을 겁탈한다 해놨습니다. 그래 여러 가지를 나타내는 거죠. 그 하나의 이 카테고리가. 그래서 주체성으로 이 비견급제는 주체성을 말한다. 자기 주체성, 주체성을 말하는데 경쟁심, 질투, 시기도 강하다. 그리고 비견은 생존 욕구도 강하다. 이런 거예요. 여러 가지로. 비견은 사업성이 또 강하다. 이제 이런 거예요. 비견이 말하면 타인을 무시하고 겁탈하고 교만하기도 하다. 이러니까 이 성향이 나오는 거죠. 사람의 성향까지 다 나온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육친 관계가 만들어지면서 육친과 십성이 각각 그 특성을 다 갖고 있다 이거거든요. 그 식상의 특성을 보면은 식상의 특징은 식신과 상관으로 나누어졌죠. 그 식신은 육친적으로 보면은 여자한테서는 자식이 되고 남자한테서는 장모가 된다라고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식신은 친화력이 상당하다. 친화적인 욕구가 강하다. 그 다음에 식신이라 하면 누군가한테의 식신은 그죠? 삶의 수단으로 쓰여진다. 식신이라 하는 것이. 그럼 식신은 재성을 나타내기 위한 과정이죠. 내한테서. 그래서 식상은 재성을 만들기 위한 과정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일이다. 재성은 뭡니까? 재물이잖아. 재물이니까
재물을 만들어내기 위한 과정에 있는 일이죠. 내 일. 이것을 해서 돈을 만들고 이 말입니다. 그런 거죠. 그래 식신이라 하면 그걸 말한다. 그래서 식신은 친화적인 요구도 강하다. 그래서 식신은 내가 이 돈을 벌어야 되는 수단으로 쓰기 때문에 자기 재능을 말하기도 한다. 그죠?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관은 상당히 또 총명하고 똑똑하다. 이런 의견. 상관은 명랑하고 밝다, 사교적이다.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토를 재성으로 해놨습니다. 토를 재성, 여기는 토를 재성으로 해놨지만은 또 일반적으로 토를 이제 재물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이제 재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토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재성은 내가 극하는 것이다. 근데 여기서 편재와 정재는 편재는 아버지를 뜻한다. 그 다음에 남자한테서는 재는 여자를 말하기도 한다. 뭡니까? 그러니까 남자한테서 여자를 말하기도 한다. 재성은 뭡니까? 재성은 극한다는 거잖아요. 남자한테서는 극하는 것이 여자라 이 말입니다. 누군가한테서는 재성에 대한 욕망이, 재성을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하는 욕망이 많다. 돈 마음대로 하고 싶은 욕망은 남자든 여자든 똑같다 이거죠. 그런데 편재는 우리 육신적으로는 아버지를 갖다 붙여놨습니다. 또 재성은 남자들한테는 여자로 갖다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옛말에 나오는 게 뭡니까? 부모 이기는, 아니지,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라고 했잖아요. 그래, 이 아버지가 편재라. 아버지가 무정하게 자식한테 극받는 존재예요. 무정하게 편재라면. 그래서 아버지는 자식한테 극받는 입장이잖아요. 극받는 입장이지 자식을 이길 수 있는 입장은 아니잖아. 그러니까 아버지는 자식이 있다 하는 것만 해도 벌써 자식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인프라가 구성된 거죠, 벌써. 남자들은. 그렇게 된 거예요. 또 여자들은 남자와 관계를 가짐으로 인해서, 세상에 남자 결혼함으로 인해서 그와 동시에 바로 남자는 여자를 마음대로 다루려고 한다라는 거잖아요. 그 반대적 입장에서는 뭐랬습니까? 그래서 여자는 남자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수밖에 없다, 신경 쓰이고, 그 이것저것 골치 아프면 다 끊어버리라는 얘기죠. 끊어버려. 그래서 그렇다는 이런 관계가, 이게 명리학적 관계잖아요. 그런 명리학적 관계의 근원은 자연히 변화하는 것에 있다 있잖아요. 그 결국 우리 인간 관계들이, 남자 여자 관계,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 막 이런 관계들이 어디에서 이미 자연히 변화하는 것에서 보고 옛날 사람들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그게 진리라는 얘기죠. 진리. 그렇지 않으면은 이 진리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역설하거나 끊는다면 어떻게 관계가 단절되는 거죠. 관계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육신과 이 십상의 과정을 잘 살펴보면서 어떤 관계, 육신적 관계, 그 다음에 우리 삶 속에서의 그 인프라적 관계가 상생상공론으로 볼 때 어떤 관계에 있는지 이것만 잘 이해를 하더라도 우리가 이 대인 관계에서 이해의 폭을 상당히 넓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런 거. 재성은 그러한 관계라는 거죠. 관성은 여자 명에서 관성은 남자입니다. 아까 여기서는 남자 입장에서는 지가 마음대로 하려는 하는 재성이 여자라 했잖아요. 그래 여자 명이라면 관성은 나를 극하는 거잖아. 그래 관성이 여자한테서는 관성이 남자가 관성이에요. 남자 명에서는 관성은 자식이에요. 그래 아까 여기 재의 이야기했을 때와 입장은 반대적 입장이잖아요. 재성을 이야기할 때와는 딱 반대적인 입장이죠. 그래서 관성은 남자 명에서는 관성은 자식인데 자식 이기는 아버지는 세상에 없다. 어릴 때 관성이 어릴 때는 아버지 말을 듣죠. 그래 관성이 자꾸 이 머리가 커지면서 그래 관의 부피가 커지는 거죠.
부피와 무게가 커지면서 다가오는 압박감은 여기는 상대적으로 열해지잖아요. 그래 아버지는 절대적으로 자식을 나이 들어서 자식을 이길 수 없다. 이기려 하면 자식하고 관계가 단절된다. 이미 이래 돼 있다는 거죠. 이미 자연히 변화하는 이치 속에 이게 진리였다는 거죠. 이걸 알고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걸 알고 이런 관계구나. 이걸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 이해 폭이 넓어지면은 그러면 나는 위해야 되나? 아버지 입장에서 위해 할까? 이제 그다음에 이제 또 써야 되는 그런 게 나오지만은 이런 관계. 그다음에 인성은 어떤 관계입니까? 인성은 나를 생해 준 사람은 나를 낳아준 사람은 당연히 엄마밖에 없죠. 엄마. 그래서 나를 낳아준 것은 엄마. 이렇게 해서 이 육친 관계가 만들어지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상생상극, 육친과 십성의 10개의 별들이 서로 작용을 하는 거죠. 상생해주고, 상극하고, 또 나를 극하기도 하고. 근데 이 상생상극하는 관계,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그런 관계들이 순조로워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 순조롭다는 것은 어느 하나가 지나침이 없이 골고루 주고받고 골고루 조금 지나친 것은 조금 억눌러 주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기운이 부족한 것은 누군가가 더 이래 더 기운이 약한 것은 생해주면 좋고 그죠? 기운이 지나치게 강한 것은 좀 억해주면 눌러주면 좋고 극하면 주면 좋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잖아. 아이들이 상황에 따라서 생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주기도 해줘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지나치게 활발한 아이는 어떻습니까? 식당에 공공장소에 가서도 막 활발하겠죠. 그럼 그 아이는 엄마가 생해준다고 해서 오야 잘한다 오야 잘한다 이렇게 생하면 그 아이는 어떻게 될까요? 너무 버릇 없어지잖아. 또 공공 어떤 그런 장소에서 그 제어를 해줘야 되죠. 그걸 극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극하면 조용해지잖아요. 그럼 다른 사람들이 또 좋아. 그래서 극할 때는 극하고 극받을 것은 극받고 생할 때는 생하고 생받을 것은 생받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치 상황 이런 게 이제 상생상극으로 이제 표현을 했는데 명략이니까 상생상극으로 표현했지만은 제가 조금 전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상황에서는 생을 받는 게 좋고 어떤 상황에서 극 받는 게 좋다 이런 거예요. 이렇게 이제 육친과 이 관계가 만들어지는데 아까 여기서 육친적 관계는 우리 인간관계를 말합니다. 육친적 관계는 우리 인간관계를 말한 거죠. 그 인간관계가 상생상극론을 통해서 나는 예를 들어서 우리 아버지와의 관계, 내가 그걸 하는데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아버지하고는 가끔 만나는 게 좋다. 서로 토닥거리니까 막말로. 또 내 명을 열어보니까 나한테 이 쟤는 안 좋다. 나한테 지나치게 많아. 안 좋아. 그러면 다문다문 만나는 게 좋은 거죠. 그죠? 이런 관계들을 이제 분석해 볼 수도 있다. 이런 거죠. 또 부부가 있어. 부부. 여명이든 남자 명이든 부부가 있잖아요. 부부. 여자 명이라면 관성이 남편이고 남자 명이라면 재성이 부인이니까. 부부 명에서도 마찬가지라. 보니까 뭐 서로만 너 토닥거리더라. 그럼 뭐 주말 부부 하는 게 낫겠다. 이런 것들도 이제 우리가 덧붙여서 볼 수 있다. 이런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이제 보면은 또 오행적 관계와 또 여기 이제 육친적 관계를 같이 종합해서 봐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고. 지금 기초 시간에 다시 돌아가면은 그 목화 토금수 오행의 그 특징적 성향을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이 옵니다. 그것과 그 오행의 특징적 성향, 정신적 문제 뭐 이런 것들과 또 지금 중국에서 이야기하는 육신 관계와 이 십성의 별들의 그 특징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다 조합해서 이제 읽어봐야 되겠죠. 이제 지금은 이제 육신 관계가 만들어진 이제 이런 관계까지 했는데 지금 그 두 장을 잘 한번 읽어보시면 여기 다음 시간에 우리가 한번 더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읽어보십시오 꼭. 고래비를 참 뭐 이미 뭐 알고 계시는 분들 그렇지만 한번 읽어보시고 그래서 오늘의 수업은 육신 관계가 만들어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질문 있으면 질문 받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중국은 따로 뭐 하시는 그게 없으니까.
잘 이해 좀 되시죠? 예.